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이후 이어진 2차 세계대전은 향후의 국제질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까지 미국은 고립주의 노선을 펼치며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자신들은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왔으나 대공황과 양차 대전의 경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이끌며 새로운 규칙을 형성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발전을 이어온 자유국제주의 질서는 전후 냉전기, 탈냉전기를 거치며 자유주의 국가 중심의 세계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적 상호 의존, 국가의 주권 존중, 민주주의의 확산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그들만의 규칙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유무역은 좋은데 민주주의보단 권위주의가 더 좋은 국가가 등장한다면? 자유무역도 누리면서 이웃나라 땅덩어리도 가지고 싶은 국가가 등장한다면? 자유주의 국가들은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자유국제주의 질서를 세운 미국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내세우는 중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것일까? 2017년 미국은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입을 천명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형성해온 자유국제주의 질서를 지속시킬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었으며 한편으로는 중국 등 대항자유주의 국가를 지정학적으로 확실히 묶어두겠다는 적극적인 전략의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을 기존까지 협력적 파트너 국가로 상정했던 것을 철회하며 지역 질서와 번영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재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협력체가 바로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4개국의 안보대와 쿼드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인도태평양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쿼드는 최근에 부랴부랴 툭 튀어나온 협력체가 아닙니다. 중국의 팽창을 막을 카드로서 비춰지는 쿼드는 사실 2004년 인도양 지역 쓰나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모임에서 그 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 미국, 일본, 호주, 인도는 쓰나미 핵심 그룹이라는 임시연합체를 결성하여 인도양의 쓰나미 원조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4개국 정상과 외교장 간의 사자 대화는 쓰나미 복구 이후에도 그 관계를 지속해 나갑니다. 그러다 2007년이 되어 사자 대화는 일본의 적극적인 제안과 나머지 국가의 동의를 통해 본격적으로 정례적인 외교장관 간의 안보 회의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결성된 쿼드는 이후 인도양 등지에서 4개국의 해상연합훈련을 이어나가며 군사적인 협력체로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4개국의 군사훈련에 압박감을 느낀 중국이 이에 맹렬히 항의하고 나서면서 그 행보가 점차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2008년 호주에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한 케빈 러드 총리가 새롭게 취임합니다. 당시 호주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국에 대한 반대 노선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며 결국 쿼드 협력을 중단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도 또한 반중 노선을 채택한 것을 거부하며 쿼드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이렇게 4개국의 안보대와 쿼드는 창설 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당시 중국의 반발과 쿼드 참여 국가들의 소극적 행보로 사라졌던 쿼드는 10년이 지난 2017년 다시 한번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게 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 발표 이후 쿼드의 재결성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가기 시작했고 이러한 논의는 결국 2017년 11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국의 국장급 회담으로 발전하여 쿼드의 재결성을 다시 한번 이루게 되었습니다. 쿼드의 또 다른 이름은 민주주의 다이아몬드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연결이 다이아몬드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데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2010년대 이후로 중국의 팽창 정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쿼드의 재결성은 중국에 대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항해 및 항공의 자유를 기치로 하는 민주주의 강국들의 압력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러한 의도로 쿼드를 재결성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쿼드의 이 같은 목적과는 달리 미국을 제외한 실제 쿼드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은 쿼드가 중국 봉쇄를 위한 도구로서 인식되는 것에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쿼드를 반중 전선, 인도태평양판 나토라고 규정하며 이들의 연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쿼드는 2007년과 같은 군사적 연합체의 성격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 전염병 대처, 테러 방지와 같은 경제 및 비전통 안보와 관련된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연합이 아니라는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국가는 늑대 외교라고 별칭되는 보복을 겪어왔기 때문에 중국과의 상호 의존이 깊은 국가들은 이들과의 노골적인 대립을 최대한 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인도, 호주 3국 모두에게 중국은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노골적으로 반중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은 자국에 큰 리스크를 떠안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호주는 코로나19 근원지 조사 문제, 홍콩 보안법 시행 문제를 빌미로 중국과 갈등을 벌이기 시작하였는데 이 같은 갈등은 결국 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쿼드가 중국에 대해 노골적인 봉쇄를 표방하고 있진 않더라도 이것이 반중연합의 실질적 포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쿼드가 다시 재결성하게 된 배경에는 중국의 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국은 격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쿼드의 외연 확장과 대중 압박 강화를 위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포함한 쿼드 플러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말부터 미국은 쿼드 국가들과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관한 외교 차관 수준의 회담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회담 성립의 배경에는 이들 3국을 쿼드 플러스로 합류시키겠다는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에 대항하는 연합 세력을 구축하여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이 깔려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인도의 경우 이미 쿼드가 결성된 2017년에 국경 분쟁으로 중국에 대한 안보 위협을 느껴오고 있었으며 2020년 다시 한번 발생한 국경 분쟁으로 인해 이미 반중 감정이 정부, 시민할 것 없이 급격히 고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인도는 중국과 무역 마찰을 겪고 있는 호주와 함께 반중연합 형성에 매우 적극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지속적인 세력 경쟁을 벌여온 일본은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일까? 일본이야말로 인도, 호주보다 더욱 쿼드의 적극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최근의 상황으로만 보았을 때 오히려 일본은 4개국 중에서 가장 쿼드가 반중연합으로 비춰지기를 꺼리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홍콩 보안법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제안할 때 일본은 거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아베 전 총리가 퇴임하기 직전까지 일본은 계속해서 시진핑의 일본 방문을 추진해오고 있었습니다. 동중국해 분쟁으로 중국과 격렬한 갈등을 겪었던 일본은 중국의 지역 패권국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 부분 전략적 보험을 들어놓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이처럼 특정 세력에 대해 명확히 균형 혹은 편승을 취하는 것이 아닌 일정 부분 보험을 들어놓는 전략을 국제정치학에서는 해징 전략이라고 칭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일본이 반중연합으로 비춰지는 쿼드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은 약한 해징, 즉 소프트 해징을 채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징의 종류는 하드 해징, 소프트 해징, 심지어는 이코노믹 해징, 디플로매틱 해징 등 학자별로 다양한 종류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학문을 파고드는 게 아닌 이상 굳이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한국 또한 미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쿼드 플러스의 가입을 요청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전략적 선택에 따른 위협을 회피하기 위해 해징 전략을 취하면서 최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동맹관계이면서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얽혀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전략 채택에 딸려오는 리스크가 대단히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해징 전략은 일정 기간 동안의 선택을 미루는 효과를 가져올 뿐이며 결국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내 안보 싱크탱크에서는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인 중견국의 고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주식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